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소문이 다 났습니다. 무슨 소문? 네, 요즘 전국 순회 강연 하시느라 아주 차재벌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네. 명 MC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대본을 네. 그대로 읽을 거란 생각 안 했는데 이걸 네. 그대로 또 읽으시네요. 저희 내일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네. 저보다 많이 봅니다. 이제 최 작가님께서 겸손한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전국의 강연을 돌지만 네. 많이 벌진 못한다. 하지만 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도 맛있는 건 사주실 수 있잖아요. 노력해야죠. 네. 뭐 어떤 메뉴 좋아하십니까? 네. 뭐 이 근처에 뭐 일단은- 괜찮은 집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 근처에 또 네. 칼국수 맛집이 있다고. 다행이네요. 칼국수 좋습니다. 네, 좀 순박하죠? 칼국수면 네. 제가 20번 더 사드립니다. 준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분 지금 여기 네. 다 나왔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바쁜 차쌤과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는 기업 채용에 대해서 만나볼 텐데요. 좀 어떤 기업인가요, 쌤? 예, 이랜드의 네. ESI 전략기획 직무의 인턴십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랜드 하면 이 외식이나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네네. 저도 리조트를 방문한 적도 있는데요. 이 이랜드 그리고 업무량이 많은 기업으로 좀 취준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던데 네네. 맞나요, 쌤? 예, 한때는 일랜드라는 좀 오명도 있었고 연봉이 일랜드. 4천만 원 정도 초반인데 네.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카더라가 난무했던 추억들도 있지만 네. 채용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음. ESI라는 전략기획 직무를 여러 계열의 회사들 사업 부문별로도 채용을 하면서도 각 사업 부문마다 또 다른 직무를 채용을 하는 그러니까 채용에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 인턴을 모집하는 곳은 이랜드 ESI라고 하는데 네. 이랜드 그룹 내에서도 핵심 인재들이 모인다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쌤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네. 기존에는 이게 컨설팅을 하는 회사들이 주로 외부에다가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희 회사 사업의 새로운 사업 전략을 컨설팅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능을 컨설팅 펌이 하는데 그걸 네. 인하우스 회사 안에서 좀 프레시한 인력들을 데려다가 컨설팅을 하게끔 인턴 사원들이 어떤 사업 기획적인 요소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횟수가 거듭되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좀 좋은 부분들과 개선할 사항들을 빠르게 도출하고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라는 젊은 인재 양성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랜드 그룹 스트래티직 인텔리전스. 제가 긴장해서 영어 틀릴까봐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네. B2C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패션이라든지 리테일, 외식, 호텔, 신사업 부문의 다양한 인재 양성을 전략 기획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 회사의 핵심 인재들이 몰리니까 뭐 너무 스펙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다양한 스펙인 경우들도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적성 검사라든지 뭐 인성 검사적인 차원에서 좀 탈락이 덜어 있는 경우들 혹은 이제 전환율 측면에서는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 70% 정도의 전환율 등을 감안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내 어떤 커리어의 첫 시작의 기업으로서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인턴 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네, 이번 인턴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소개를 좀 네. 해보죠. 일단 11월 19일 밤 12시까지 서류 접수 마감을 통해 전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직무 적성 검사를 뭐 다른 기업들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가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역 수칙이라든지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으로서는 가산에 있는 그 가산의 그 본사, 그 건물의 네. 그 지하에 있는 문화홀에서 아마 직무 적성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후에 1차 면접 그리고 인턴십이 7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 입사가 되는 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졸업을 예정했거나 기존에 졸업하셨거나 4학년 1학기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내년 3월 혹은 7월에 정식 입사가 가능한 분으로서 전공과 경력 제한이 없는 것으로 네.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되고요. 모집 직무는 이랜드 그룹 내에 있는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안하는 역할 그리고 고객 리서치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 벤치마킹, 신규 브랜드 런칭과 같이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회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시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인재분들을 뽑겠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만 말하면 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회사 측에선 고맙게도 모집 대상에
구체적으로 요청 사항을 어떤 분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모집 대상을 보면요. 이걸 읽으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남들과 다른 큰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한 도전 경험이 있는 분, 어려운 환경과 압박을 극복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승부욕 뛰어나거나 팀을 리드할 수 있다거나 온오프라인 B2C 비즈니스와 신사업 전략 기획, 중국, 베트남, 인도, 유럽 등 글로벌라이즈한 인재. 자, 확실히 특정한 스펙적인 요건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혹은 내가 일을 어떤 과정이나 어떤 마인드로 접근할 줄을 아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 전략기획이라는 직무를 보고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랜드의 특정 사업 부문에 관심이 있고 해당 네. 카테고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기회가 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저희 모두의 채용 톡톡이 네. 이랜드 ESI에 지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쌤, 이번 이랜드 ESI 인턴십 채용의 자소서 난이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난이도가 중상급 정도는 중상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문항을 소개를 네. 가능하면 오늘은 좀 제가 문항을 읽고 싶은데요. 네. 문항이 한 8개가 됩니다. 어. 이 8개의 문항을 다 쓰는 것도 난해한 데다가 네. 각각의 문항의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300자 어. 뭐 이런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써야 되는 문항들에 있어서 이 문항들이 과연 뭘 묻는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각 문항이 수년째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그 문항이 그만큼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잘 써본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할 이야기거리가 없는 분들에게는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자소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랜드 ESI 인턴십 전형 자소서 항목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네. 괜찮겠어요? 네. 8개 다 있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칼국수. 1번입니다.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인생의 비전 또는 목표 3가지를 우선순위 순으로 적어주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300자입니다. 1번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냥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네. 뭐 취업을 하는데 뭐 이런 게 과연 중요하냐. 근데 이 회사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자기 어떤 본인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나 최소한의 준비를 졸업 전에 하고 있는지를 묻는 네. 질문인 것이고요. 단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다거나 너무 좀 극단을 생각하기보단 네. 이랜드의 핵심 가치의 4가지 요소들을 잘 생각해서 뭐 좀 키워드들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이게 철저하게 글자 수가 짧으니까 네. 서술로 길게 적는 건 좀 좋지 않고요. 어절 단위로 문장이 완료되지 않아도 좋으니 짧게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3가지 내용들을 한 15자 내외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삶의 목표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봤을 땐 내가 그냥 나 개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랜드의 그 특정 부문, ESI의 카테고리, 더 나아가서는 이랜드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의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소서 2번 문항도 살펴볼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이나 기질을 써주십시오. 마찬가지로 300자입니다. 이번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능력의 기준에는 결국 그 지원하려는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좀 남들과 다르게 특정 분야에 고관여된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내 강점과 기질, 역량으로 볼 수도 있고요. 누구나 할 만한 뻔한 소통이나 성실, 꾸준함 등으로는 조금 차별화가 되긴 곤란한 점도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거나 만약 직무와 관련돼서 차별화된 역량을 찾기가 어렵다면 네. 내 과거 경험 중에서 성과를 창출했던 경험들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그 과정 중에 어떤 강점이나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작성할 때 유의할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기질이라는 말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내 어떤 성향, 성격적인 면만을 좀 강조하다 네. 보면 구체적인 성과에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진짜 배려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 한들 네. 이게 정말 차별화된다는 걸 보려면 그 배려 끝에 나온 성과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무언가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표현 못한다면 배려가 아닌 다른 키워드를 정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살아오면서 자신이 성취한 것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을 한두 가지 소개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300자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게 점점 더 이제 괴로워지는 겁니다. 문항들을 보면서 이 성취라는 걸 했다는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네. 왜냐면은 내가 뭔가를 목표해서 이뤘다기보단 해야 하니까 했던 것들의 일들이 주로 학부 기간 동안 맞아요. 많으셨을 거거든요. 해서 조금 인위적이더라도 내가 해야 했던 것들의 일이
수동적으로 했다기보단 능동적인 목표와 계획 설정 아래 진행됐다는 쪽으로 뻗어 나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 도무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맡은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했었던 에피소드와 내용들 중심으로 본인의 성취를 목표 잡고 계획해서 실천했던 플로우로 한번 작성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3번도 좀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내 욕심만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막 길게 나열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와닿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주의해야 어쩔 수가 되겠네요. 없는 부분들 같고요. 어떤 제한 요인이 있어도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짧은 시간 안에 뭘 완료해야 됐다거나 네. 아니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해야 될 몫을 기한 안에 완료할 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와 하다못해 조별 과제여도 좋으니까요. 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건 좀 한계치를 좀 뛰어넘은 것들을 위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너무 좋긴 한데 네.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네. 구직자분들의 그쵸. 사실 걱정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경우들에 맞는 네. 대체 수단의 어떤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자신의 가치관과 비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 책이나 사람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마찬가지로 300자입니다. 이건 좀 면접 질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디테일한 문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쯤 되면 이 회사를 네. 정말 지원해야 되는가 고민이 드는 어떤 네.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책을 안 읽었더라도 내가 책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어떤 가치관적인 부분들에게 가치관적인 네.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약에 정할 거면요, 어떤 판단 기준이 나오면 좋습니다. 단순한 무슨 뭐랄까요, 수필이나 에세이, 자기계발서 등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나의 어떠한 가치관, 내가 무언가 지속 가능하게 꾸준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는 성취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담긴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트렌드라든지 미래 예측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나온 정보서적이라면 그러한 부분들의 판단 기준들을 꼭 네. 언급해 주시면서 책을 말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에 대한 것도 내가 어떤 계기와 사건을 계기로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한 4문장, 5문장 네. 이내로 300자 채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항목이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항목이 4개 더 있습니다. 이어서 5번과 6번 항목을 같이 살펴볼게요. 5번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의 의미를 써주십시오. 이건 500자입니다. 또 6번은요.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지원 동기 적는 것도 500자네요. 네. 이 두 항목들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네. 그 5번 문항, 직장 생활의 의미는 이 회사는 직장은 학교다라고 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학교의 역할이니까 내가 맡은 역할의 소명을 알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소명의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섬김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내가 고객님들께서 만족해 하시고 그 고객님들이 우리의 새로운 어떤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개념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의 의미 측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내가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측면, 내가 맡은 역할을 잘할 때 내 인생 측면에서 더 발전이 있다는 것까지 직장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워딩에 담아내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지원 동기도 이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은 5번, 6번 따로가 아니라 5번과 6번이 같이 1000자짜리 글인데 앞문단의 내용과 뒷문단의 내용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나의 소명의식, 직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제 일앤드 ESI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특정 사업 부문의 전략 기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기여하고 싶다라는 조금은 포부 중심으로 한번 글이 나와주는 지원 동기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본인의 강점과 역량, 과거 경험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짤막하게 후술해 주시는 구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 7번과 8번 항목도 살펴볼게요. 7번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3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 또 8번이요. 위에서 표현되지 못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자기소개에 대해서 완전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표현하지 못한 걸 또 적으라고 하네요. 그만큼 최대한 많은 것들을 확인한 뒤 네. 면접 질문으로 삼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나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식의 경험 정리가 잘 안 돼 있을 경우엔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빠듯하신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해당 기업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기업의 미션 등을 참고하셔서 내가 그냥 일앤드에서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은 방향으로 또
쓸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회 환원적인 측면의 네. 역할도 회사가 중요시 여기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표현하지 못한 자기소개는 결국 경험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면 목표를 달성했거나 협업을 잘했거나 어떤 뭐 비효율을 개선했거나 이런 측면의 에피소드들을 좀 더 녹여주시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쌤? 간단하게라는 게 뭐 네.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너무 길게 적으면 좋진 네. 않고요. 적어도 한 300~400자 단위의 이야기들을 특정한 상황의 배경, 그 당시 나의 역할과 어려운 점, 어떻게 극복을 했고 네. 결과가 좋았다. 어떻게 협업을 했고 결과가 좋았다. 어떻게 도전해서 목표한 걸 이뤘다. 식의 한 4~5문장씩의 구성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좀 담겨 있다면 네. 자소서에 담지 못한 내용들 기재할 수 있을 텐데 이쯤 되면 슬슬 좀 지치실 수도 있지만 네. 기존에 작성하셨던 경험 기반의 타 회사 자소서를 좀 축약한 버전으로서 담아낸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고요. 면접 때 내가 답변하기 좋을 부분들을 좀 어필해줘도 좋고 경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원하려는 분야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내가 조사한 사항들을 좀 적어주시는 것도 내가 결국 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면접 때 자기가 강점으로 꺼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적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서류 전형 이후에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인턴십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인턴십이 평균적으로는 70% 내외의 어떤 전환율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편차가 좀 크다는 어떤 좀 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인턴십을 좀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놓치면 안 되고요. 전환을 한 이후의 면접에서도 인턴십 기간 동안 뭘 배웠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사업화하고 적용할 건지에 초점을 두는 답변까지 인턴십이 끝나고 전환 면접까지 놓치지 않고 내 취업에 대한 의지를 끝까지 이어가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랜드 ESI 인턴십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정말 딱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또 지원 공고 나왔어가 아니라 나올만 하니까 나온 겁니다. 적절한 지원의 시기니까 적극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